조선 영조 45년 봄이었습니다. 한양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봄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면 같은 하늘 아래서도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연은 26이었습니다. 한양의 양반가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외웠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2조 참판이었습니다. 가문은 3대째 벼슬을 이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연도 관직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양반가 장남의 의무였습니다. 이연은 매일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책 속에 사는 선비라 불렀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명했습니다. 약초를 사오라고.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연은 10년 만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웠습니다.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불편했습니다. 빨리 약초를 사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약초 가게를 찾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났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23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하지만 옷은 해졌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약초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초 사가세요. 좋은 약초입니다. 이연은 그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여인의 손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였습니다. 이연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시였습니다. 봄바람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매화는 누구에게나 향기를 준다. 글씨는 고왔습니다. 필체는 정확했습니다. 서체는 해서체 한자 서체의 하나였습니다. 이연은 놀랐습니다. 이 글씨를 누가 썼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당신이 노비가 글을 안단 말입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배울 기회가 없을 뿐이지요.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노비였습니다. 어머니도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원래 양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았습니다. 노비가 되었습니다. 소희도 함께 노비가 되었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촛불도 없이 달빛 아래서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너를 천하게 볼지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천해질 순 없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글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익혔습니다. 시를 읽었습니다. 몰래, 조용히, 천천히. 지금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소희는 약초를 팔아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장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노비가 파는 약초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연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노비와 말을 섞다니. 이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글을 배웠습니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병들어 계십니다. 이연은 약초를 보았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모두 좋은 약재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초를 모두 사겠습니다. 모두요? 그렇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값은 얼마나? 당신이 정하십시오. 이연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 5냥을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약초는 그만한 값이 아닙니다. 이 글씨 값입니다. 이연이 한시가 적힌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글씨는 천금입니다. 다만 세상이 아직 그 값을 모를 뿐입니다. 소희는 천천히 은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연은 약초를 들어 올렸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소희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연은 돌아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연입니다. 당신은? 소희라 합니다. 이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소희, 빛날소, 희망희,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이연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글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약초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글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이, 떨리는 손이, 그리고 그 한시가. 봄바람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매화는 누구에게나 향기를 준다. 이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 구절을 적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깥에서 사촌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형님 계십니까? 이연은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24이었습니다. 이연의 사촌이었습니다. 권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장터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요.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노비와 말을 섞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약초를 샀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조심하십시오, 형님. 세상 눈이 무섭습니다. 도윤이 나갔습니다. 이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서재에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 곁에서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운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은 조선의 신분 질서 전체를 흔들 것이라는 것을 봄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그 여인을 잊으려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연은 집안 노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이연은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집사를 불렀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아, 저 아이 말입니까? 소희라 합니다. 우리 집 노비지요. 이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에 10년도 넘었습니다. 원래 그 아비가 빚을 지고 팔려왔지요. 딸도 함께요. 이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그 여인, 자신의 집 노비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소희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놀랐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연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를 거닐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사는 행랑채가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소희가 있었습니다. 이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당신의 글이 그립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봄바람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이연은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사는 방을 찾았습니다. 문틈으로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연의 서재 문틈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소희의 글씨였습니다. 봄바람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이연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편지가 오갔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연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소희는 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싶습니다. 노비 소희가 아니라 그냥 소희로 불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연은 매일 밤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달라졌습니다. 과거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밤마다 서재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요즘 이상합니다. 무엇이 말인가? 과거 시험이 석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시고.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없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십니다. 형님이 가문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도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빛은 남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도윤은 하인을 시켜 이연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행랑채로 향하는 이연의 모습을, 문틈에 편지를 넣는 모습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이연은 소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뒷동산 정자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연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소희가 와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왔군요.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도련님과 저는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이연이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이 정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입니다. 도련님도 저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법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녀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도련님께서 노비에게 비녀를 주신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녀는 혼인의 증표였습니다. 양반이 노비에게 비녀를 준다는 것은 신분을 넘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기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저는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마음이 두렵습니다. 가져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연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비녀를 소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노비 소희가 아닌 그냥 소희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으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정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급히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연이 소희를 나무 뒤로 밀었습니다. 숨으십시오. 소희가 숨었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이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산책이네. 산책이라. 혼자십니까? 그렇네. 도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무 뒤를 보았습니다. 소희가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돌아가세. 밤이 깊었네. 형님도 돌아가십시오. 밤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연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편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연의 아버지, 이조 참판을.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연이 이상하다고, 밤마다 행랑채 근처를 배회한다고, 어떤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듯 하다고. 참판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참판은 이연을 불렀습니다.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요즘 과거 공부를 소홀히 한다던데 사실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유가 무엇이냐?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도 있느냐? 대답하거라.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버님. 누구냐? 이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고 묻고 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그 생각을 버려라. 내가 누구냐? 이 집안의 장남이다. 내 혼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판서의 딸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석 달 후 과거에 합격하거라. 그것이 내 도리다. 이연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를 잊으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연은 종이를 구겼습니다. 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도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덫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소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그는 편지를 찾았습니다. 이연의 서재를 몰래 뒤졌습니다. 소희의 글씨로 쓰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의 만남. 그것은 추문이었지만 처벌할 만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이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무언가를. 어느 날 밤 도윤은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뒷골목의 어두운 주막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소? 돈만 준다면야.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노비 소희가 집안의 비밀을 외부에 팔았다는 증거를. 영모와 연결될 만한 것으로.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위조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소희가 집안의 장부를 훔쳐 영모를 꾀하는 자들에게 팔았다는 내용. 필체까지 소희의 것과 비슷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이연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연이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모의 내통자를 잡으러 왔소. 이 집의 노비 소희, 당장 끌어내시오. 이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희는. 증거가 있소. 이 여자가 집안의 비밀을 팔아 역적들과 내통했소. 관리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청의 도장이. 이건 거짓입니다. 증거가 말해주고 있소. 어디 있소, 소희라는 여자. 소희가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집안의 장남, 이연입니다. 그렇다면 더 잘 아시겠구려. 노비가 주인을 배신했소. 포도청으로 끌고 가겠소. 소희가 끌려갔습니다. 이연이 따라가려 했습니다. 참판이 나타나 이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멈춰라. 아버님, 소희는 죄가 없습니다.
입 다물어라. 더 이상 망신을 시키지 마라. 이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내가 그 여자와 무슨 관계였는지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 이연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소희를 실은 수레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이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연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소희는 포도청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쥐가 지나다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집안의 장부를 훔쳐 역적들에게 팔았다는 증거가 있다. 인정하느냐?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느냐? 그 증거가 조작된 것입니다. 노비 주제에 감히 매가 날아왔습니다. 소희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부인했습니다. 다시 매가 떨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서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밤마다 소희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청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소란이요? 저는 이연이라 합니다. 노비 소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여자는 무죄입니다. 돌아가시오. 밤에는 면회가 안 돼요. 부디 한 번만. 문지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연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관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소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와 무슨 관계요? 이연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반이 노비를 사랑한다? 정신이 온전하오? 그녀는 무죄입니다. 저를 신문하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이연은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피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등에는 핏자국이. 이연은 달려가려 했습니다. 관리가 막았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와 어떤 관계요?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양반이 노비를 사랑한다. 그것도 죄요.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영모와 무관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소? 그 문서가 조작되었습니다. 필체를 보십시오. 소희의 글씨가 아닙니다. 관리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연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획의 기울기. 소희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 소희는 이 부분을 항상 다르게 씁니다.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연이 품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소희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관리가 비교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참판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도윤, 내가 꾸민 일이지? 무슨 말씀을? 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너지? 대답하거라. 도윤은 웃었습니다. 형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노비 때문에 가문을 망신시키시더니 이제는 사촌까지 의심하십니까? 이현,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님,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 참판이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실성을 했습니다. 집안의 노비에게 정을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노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님,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과거 공부나 하여라.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이연은 소희를 보았습니다. 소희도 이연을 보았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가십시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소. 제발, 제발 가십시오. 관리들이 이연을 끌어냈습니다. 이연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소희, 소희, 문이 닫혔습니다. 이연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붉은 비녀였습니다. 관리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연은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이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소희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연은 무력했습니다. 미안하오, 소희.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 아래 어딘가에서 소희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양반의 신분도, 가문의 이름도, 소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구할 것인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소리였습니다. 이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였습니다. 도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연은 창문을 넘어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이것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연이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소희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원래 양인이었다는 것. 아버지가 빚을 지기 전까지는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밤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희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원래 양인이었다고, 노비가 된 것은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다고. 이연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빈 문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소희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문서. 그것을 찾으면 소희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연은 창문을 넘었습니다. 몰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땅 문서, 노비 문서, 매매 문서. 한참을 뒤진 끝에 찾았습니다. 소희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빈 문서. 이연은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었습니다. 장남의 도장. 이연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써내려갔습니다. 본인 이연은 노비 소희와 그 아버지를 양인으로 해방시킨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참판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연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연은 일어섰습니다. 문서를 보였습니다. 소희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아버님. 무슨 소리냐? 소희는 원래 양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으로 노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빚을 갚고 그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제 것을 팔겠습니다. 책도 옷도 벼루도 모두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참판은 한참을 이연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냐? 예, 아버님. 내가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가문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참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가거라. 아버님, 빚은 내가 탕감해 주마. 하지만 그 대신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이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멀리 가거라. 다시는 한양에 돌아오지 마라. 이연은 문서를 들고 포도청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가 나왔습니다. 소위를 풀어주십시오. 또 당신이요? 어제 오지 않았소?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소위는 원래 양인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관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 문서입니다. 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모 혐의는 조작입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어제 필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관리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관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가 나왔습니다. 뒤에 소희가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소희, 이연이 달려갔습니다. 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소희가 이연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조사 결과 문서는 위조된 것이 맞소?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양인이요. 풀어주겠소?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이현과 소희 앞에 섰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부러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가지신 형님이 가문의 사랑도 아버님의 인정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치게 될 줄은.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죄를 인정하러 왔습니다. 이연은 한참을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형님, 당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십시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연을 보았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형님.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소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희야,
아버지, 부녀가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이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은인이시여.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닙니다. 도련님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연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양인입니다. 자유입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연은 짐을 쌌습니다. 책 몇 권, 옷 몇 벌, 그리고 붓과 벼루, 참판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냐? 남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서당을 열겠습니다. 참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아버님,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는 마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연은 돈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효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너도 건강하거라. 참판이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소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다가갔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걸었습니다. 한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신분을 버렸습니다. 가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소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연은 빈 초가집 하나를 빌렸습니다.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당을 열겠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이연과 소희는 혼인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식 날, 이연은 소희에게 다시 붉은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다만, 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도련님을, 아니, 이제는 서방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떴습니다. 붉은 비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연은 매일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천민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당 안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다. 어느 날 소희가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연은 소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로운 삶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조선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분제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40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당은 커졌습니다. 이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이연은 매일 아침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희는 33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에는 항상 붉은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쳤습니다.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8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딸은 5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연을 존경했습니다. 비녀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연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알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연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양반의 자식도 상민의 자식도 모두 같은 책상에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60이 넘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당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인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아비는 참 복이 많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를 낳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좋은 사위를 만났으니 손주들도 보았고 이제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아비는 너희가 행복해서 행복하단다.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연은 놀랐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참판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아비는 늙었다. 이제 벼슬도 내려놓았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용서를 구하러 이 편지를 쓴다. 그때 너를 내쫓은 것, 아비의 잘못이었다. 너는 옳았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조 임금께서 개혁을 추진하신다. 너는 그것을 먼저 알았다. 아비는 늦게야 깨달았다. 건강하게 살 거라. 그리고 행복하거라. 그것이 아비의 소원이다. 이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연은 답장을 썼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아버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희와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아들 현올림.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연은 쉰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43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준이는 18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15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비녀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소희는 머리에 꽂힌 붉은 비녀를 만졌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되었단다. 23 때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무슨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이연과 소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란다. 약속이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넘어서겠다는 약속.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무나. 하지만 기억해라. 사랑은 쉽지 않단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단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깊어졌습니다. 노비 해방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연의 서당은 이제 유명했습니다.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는 서당, 비녀 선생의 서당.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연이 가르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들도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함께 마을을 읽었습니다. 마을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함께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았습니다. 조화로웠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아비는 행복했단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괜찮다. 아비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노인이 이연을 보았습니다. 사위, 고맙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연은 60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53이었습니다. 머리는 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이연과 소희의 이야기를, 신분을 넘어선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든 작은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녀 선생은 참 대단한 분이셔. 양반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셨대.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대. 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랑은 신분보다 강하다는 것.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연은 서당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요? 그럼요. 후회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것,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요. 소희의 머리에 붉은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비녀, 우리 딸에게 물려줄까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비녀의 의미를. 사랑은 신분을 넘는다고. 진심은 세상을 바꾼다고.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조선은 변했습니다. 신분제는 흔들렸습니다. 노비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연과 소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붉은 비녀를 꽂은 여인, 그녀를 사랑한 선비, 그들이 만든 작은 기적. 마을은 번창했습니다. 서당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이연과 소희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훗날 어느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름 모를 연대기 한 구석에 영조 말기 한 양반 선비가 신분을 버리고 노비 여인을 사랑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한 마을을 바꾸었고 그 마을은 조선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사람은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문장 아래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녀 하나. 이연은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소희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는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봄날 조용히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꽃이 피었습니다. 붉은 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비녀나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렴.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넘고 시간을 넘어 영원히 남는단다. 붉은 비녀.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연과 소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신분을 넘습니다. 진심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쉽니다. 붉은 비녀처럼 영원히.